얼마나 투자를 안 해봤길래 저런 말을 하나, 그렇게 보면 됩니다. 투자를 안 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. 해보면은 아니더라 이거죠. 부자가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즐거운 명도도 빠뜨리면 안 되죠. 즐거운 명도를 잘 하려면 부자 마인드가 필연적으로 받쳐줘야 되고, 아까 말한 것처럼 금방 성공 사례 두 건도 어떻습니까? 부자 마인드가 안 받쳐주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. 이거 굉장히 자기 눈에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대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가는 데마다 귀에 듣기에 말이 안 좋은 소리가 나오죠? 이런 거 뭐하러 사요? 안 팔려요. 사당동 사례를 전에 얘기해보면 땅 모양이 사당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망치처럼. 여기도 사당동 사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. 주소 가서 보시면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가 한 4m, 차도 한 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문이 걸려있고. 이런 집 보셨죠? 요 안에가 집이 있습니다. 68평. 요것도 큽니다. 근데 요 집은 땅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. 2층이지만 여기가 1층, 2층 집인데 등기상에 2층 집이에요. 근데 여기가 길이에요. 그러니까 지하라 그래. 자꾸. 나는 2층입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지하래. 그런 집. 동네 부동산 업자들이 지하라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집이 팔리겠어요. 이런 주머니 집에다가. 근데 삽니다. 땅 모양새가 삼각형도 샀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집을 어떻게 자신있게 사십니까? 안 팔리면 어떡하죠? 사람들이 살 때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삽니다. 팔립니다. 서울에 빈집 없습니다. 서울에는 빈집이 없습니다. 그죠? 저걸 갖다 울릉도에서 저걸 사다 쓰면 안 팔리겠죠? 그러나 사당동이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얘기도 나오던데 인근이 온통 노후된 단독주택촌이에요. 되겠다. 된다. 확신입니다. 확신. 퇴조 안 돼. 그래가지고 팔았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 한 말이 뭡니까? 자, 이 집을 100명한테 팔 겁니까? 1명한테 팔 겁니까? 몇 명한테 팔죠? 1명. 자, 100명 눈에 좋아야 됩니까? 1명 눈에 좋아야 됩니까? 1명. 그러니까 소신 있게 살면 된다니까, 인생은. 그걸 다 많은 사람 눈에 좋으려고 치장하고 단장을 하니까 안 되더라. 자기가 스트레스 받습니다. 그냥 1명만 마음에 들면 된다. 신간 편하잖아요. 1명만 눈탱이 치면 된다. 그래서 팔리는 겁니다, 이게. 소신이 있고 배짱이 있어야지. 그것도 이제 아마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해봤으니까 이 건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. 왜?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억 이상 벌 수 있는 집이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. 그죠? 왜? 현재가 6억 8천이니 몇 년 있다 어떻게 될까요? 어떨까요? 더 오릅니다. 지금 용산에 있는 이태원 사건 나셨잖아요, 이번에. 거기가 평당 얼마입니까? 1억입니다. 지금 사고 난 지역 일대가. 그때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말이 거기에 택시 동료가 30평짜리 단독을 거의 30년 이상 산 거예요. 노후된 동네. 그 용산 쪽에. 그래서 누군가가 5억 준다니까 덜컥 산 거예요. 자기는 2천도 안 주고 샀는데 과거에. 팔았어요. 그래가지고 횟집 차리고 이제 동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나 택시 안 해. 근데 막 그 택시기사가 너무 고소한 듯이 웃는 거야. 자기 일이 아니니까 웃죠. 그랬는데 평당 1억에 판매가 되고 보상되기 시작한 거예요. 30평이면 얼마입니까? 30억입니다. 그 소식을 안 들으면 좋은데 꼭 나쁜 소식은 누가 와서 전해주잖아. 앞에 와서 누가 엄마 이게 큰일 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횟집 하는 그 아줌마가 정신을 놓고 밖에만 보는 거예요. 자꾸 먼 산만 보고 그렇게 한숨을 탁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택시기사가 안 되겠다. 주변에서 만류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강원도 어디로 와서 요양을 해서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.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택시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 들었어요. 그런 겁니다. 자기 딴에는 돈을 벌었지만 팔고 나면 더 오르기도 하더라. 급한 돈이 필요 없는 이상 버텨야 됩니다. 재개발이 되면. 급하면 하세요. 급하면. 아니면 저같이 팔고 나서 또 잡을 능력이 있으면 하시고.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엉덩이를 가볍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? 후회할 일이 옵니다. 지금 광진구 건대 입구 쪽도 평당 1억에 보상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평당 4천인데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? 너무 늙었고요.
주변이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. 그러면은 4,001만 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? 요거 출원에 맞는 출원이죠?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돈 얼마라도 더 벌 것이다. 왜냐면은 제가 조사할 당시에 이 물건에 대해서 뭐라는 말이 있었냐면 벌써 7, 8년 전부터 어떤 사람이 주동이 돼서 우리 재건축하자. 자체 상가. 그래서 한 위로 한 8, 9층 올리고 지하로 한 3, 4층 파는 그런 거 하자. 그러니까 17평쯤 되니까 상가 주인들은 한두 개씩 나눠 갖고 현금으로 얼마 보상받고 분양하면. 그죠? 그런 계획이 있었다가 철회가 됐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기대하기로는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위치가 길에 붙었고 땅이 좀 큽니다. 그러니까 돈 있는 좀 어떤 건설사가 하나 딱 들러붙으면 그때 제가 이제 좀 딱 받고 나와버리는 거죠. 왜? 동대문 좋죠? 여기 좋아지죠? 좋아지죠? 그렇다면 누군가가 와서 여기다 뭘 한번 해보려고 할 수도 있겠더라. 왜? 신림 사거리 같은 데 보면 CGV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? 10층짜리. 그런 게 하나 걸리면 대박이죠.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지 우리가. 이런 거죠. 그래서 재산가치 평가면에서는 좋더라. 자, 좋은 거 같습니까? 들어보니까? 네, 좋습니다. 요런 게 안 좋으면 뭐가 좋겠어요? 앉아서 돈을 버는데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얼마를 쓸까를 고민하다가 2억 1,100을 고민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자, 2억 1,100을 쓰면은 이전비 한 2, 3천 포함해서 2억 한 3, 4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제가 7, 8천 있었으니까 융자를 얼마 끼워야 된다는 게 답이 나오죠. 자, 융자는 어디까지 낍니까?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끼워야 됩니다. 제가 쓴 책에 있죠. 안 보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. 막 찢어져가지고 진짜 찢어지기 직전, 죽기 직전까지 끼는 겁니다. 그런데 어떻습니까? 다른 데 책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? 대출은 원수니까 뭐 이거는 악마의 유혹이니까 끼지 마세요 그러는데 대기업들이 대출 안 끼고 돈 법니까? 안 그렇습니다. 대출 무지하게 낍니다. 삼성 같은 데도 자기 자본금보다 그 1,500%인가 훨씬 많은 돈을 융자로 갖고 있습니다. 다 아시겠습니까? 근데 개인들은 그렇지를 못하더라 그러죠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빚을 지는 이유가 뭡니까? 은행 살찌우려고? 내 돈 벌려고. 내 돈 버는 게 확실하면은 계산기 딱딱 눌러보세요. 뭐 여기 미분적분 들어갑니까? 플러스 마이너스만 누르면 됩니다. 뭐 더하기 쉽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플러스다. 그럼 이자 주고도 한다. 요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야 잘 알지 누가 잘 알아요. 다 아는데. 근데 겁나서 못하고. 또 어떤 사람 또 책에서 써놨다고 또 안 믿고. 그거야 자기 팔자입니다.